안녕하십니까. 벡터입니다. 지금 시간 10월 28일 오전 6시 39분입니다. 자, 외환시장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횡보하다가 다시 상승한다. 얼마 안 돼서 그것도. 그래서 1,400원 찍을 거자. 1,400원 찍으면 만약 1,400원 돌파를 하면 심리적인 요인이 작용해서 1,450원까지 갈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1,400원을 터치하고 내려왔죠. 그 채권, 미 국채 쪽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전부 다 미국채가 폭락한 미국채 가격이 폭락한다. 그래서 채권 금리가 폭등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 반대다. 하향 안정화가 될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하향 안정화가 되는 것을 여러분은 보셨습니다. 그 현상이 조금 더 진행될 거예요. 조금 더 진행될 겁니다. 현재 채권 시장은 매우 많은 것을 선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던 웬만한 거는 제가 말하는 그대로 세상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자, 외환시장 가면 1,400원 터치를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더 하겠지만 여기서 외환시장이 수직 상승할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제 개인 의견입니다. 왜냐? 미국의 경제 지표에 그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저희는 벌써 미국 경제지표, 다가오는 이번 주 미국 경제지표를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 분석 결과를 기준으로 원화 가치의 뷰를 말씀을 드리면 1,400원을 1달러당 1,400원을 돌파를 하겠지만 그 시간은 얼마 못 간다. 그게 제 결론입니다. 1,400원을 돌파를 하겠지만 그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연단위로 보면 그러니까 2024년, 2025년, 2026년 이렇게 긴 모멘텀으로 보면 환율은 1,800 방향으로 1달러당 1,800원 대략 한 2026년에서 2027년 되면 환율은 1달러당 1,800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 또한 볼 것 없습니다. 왜냐?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고용 인력이 급속도로 줄어들고요. 초고령화 사회는 급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매우 어둡습니다. 자영업자 망하는 것은 뻔하게 정해져 있다는 기존 사실이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부동산 투자하신 분이 많은데 단기적으로는 부동산이 상승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2026년, 2027년, 2028년이 되면 인플레이션 시즌2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든 것은 붕괴가 됩니다. 모든 것은 붕괴가 됩니다.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주식 또한 다 박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시기가 조금 빨리 당겨질 수도 있겠죠.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더 심하게 때려버리면 그 시기가 더 빨리 당겨질 겁니다. 미국 시민이라고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한경에서는 일자리 창출하니까 그 부분 좋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미국 시민분들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레드 스윕이 되는 이상 어떻게 된다? 미국은 내수 침체에 빠집니다. 내수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을 잘 연구를 해보면 결국 미국은 주가가 폭락하면 침체를 겪었습니다. 주식이 폭락하면 침체를 겪었다. 자, 미국에서는 현재 미국의 자본시장은 낙수 효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데이터도 결국 부자가 돈을 쓰니까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는 것이죠. 없는 사람은 여전히 가난한 건 볼 거 없고. 그럼 이 부자들이 저 같은 사람이 미리 선행해서 뷰를 알려주고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해서 주식을 다 팔아버리면 이 사람들이 돈을 쓸까요? 안 쓸까요? 주식 가격은 폭락해버리고 돈을 쓸까요? 안 쓸까요? 더 돈을 안 쓰겠죠. 즉 부자들이 돈을 안 쓴다는 것은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한다는 것은 고용을 대폭 줄인다는 의미가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인플레이션 시즌2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인플레이션 시즌2가 머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올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 1년 정도 인플레이션은 이렇게 턴어라운드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아주 천천히 턴어라운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고요. 제가 8월달인가 상추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이마트에서 영상을 찍고
그때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영상 댓글 하단에 어떤 바보 같은 인간이 뭐라고 했냐. 가을이 되면 상추 가격이 내려간대. 바보야. 대자연의 이치를 몰라. 여러분, 과거 역사, 여러분들은 천문학을 공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4년, 5년 전에 흑점 이론을 강의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흑점이 마지막으로 대폭발하는 그 시기에 있습니다. 그 시기에. 2025년, 2026년까지, 맥스 2026년까지 흑점은 더 많이 폭발합니다. 그럼 흑점에서 나온 그런 엄청난 에너지는 지구에 영향을 미치고 그 엄청난 에너지로 인해서 지구의 환경은 어떻게 될까요? 급속도로 변화가 발생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식물이 어떻게 똑바로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자라려면 죽고, 죽으려면 또 이 식물이 자라나고, 식물이 잘 못 자랍니다. 웬만해서는. 식물이. 그럼 인플레이션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우리 먹거리부터. 전문용어 슈퍼코어 CPI부터 반등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RCP로 인해서 전세가 땅그랑 나눠져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원자재를 해결할 수 없는 국가,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같은 게 더 심각해지겠죠. 말 그대로 우리는 새로운 스태그플레이션에 발을 내딛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선행에서 발을 내딛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가가 다 올랐잖아요. 물가 내린다면서요. CPI는 내리겠죠. 중요한 거는 경제지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들 삶이 중요한 거죠. 식품 가격 올라가죠. 왜? 대자연이지. 환경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니까 이 야채 등이 정상적으로 성장을 못 합니다. 못 자랍니다. 야채들이 정상적으로 못 자라요. 기후의 대변화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후의 대변화. 그 기후의 대변화는 쉽게 안 바뀝니다, 여러분. 기후의 대변화는. 기후로 따지면 모멘텀이 완전히 확 변경되었습니다. 최소 2025년까지는 흑점 대폭발로 인해서 이 기후의 대변화는 더 심해집니다. 우리 인류가 백날 석유를 적게 쓰고 친환경을 하더라도 그런 거 다 의미가 없습니다. 2025년까지 기후의 대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먹는 슈퍼코어 CPI, 식자재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이 날씨가 더워지면 추워지고 그리고 날씨가 중립되는 온화한 그런 시기도 오죠. 그거는 잠시뿐입니다. 사계절이 사라진 이 상황에서 식품 가격이 안 올라간다고요? 식품 가격이 안 올라가려면 우리 모두가 싸그리 망해야 됩니다. 그 누구도 안 먹는, 그 누구도 먹을 수가 없는, 소비를 할 수 없는 다 망한 상태, 그런 상태, 디플레이션, 그런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원유 가격도 내려가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원유 가격까지 폭등을 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그 원유 같은 경우는 월가에서 컨트롤 합니다. 원유를 올릴까? 아니면 원유를 내려버릴까? 그래 컨트롤을 해버립니다. 그에 따라서 원유 가격은 또 달라지겠죠. 그러나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듯 원유 가격은 너무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그리고 대선이 다가오면 미국 야권이건 여권이건 텍사스표를 의식을 해야 됩니다. 텍사스표. 그 텍사스표는 원유 WTI가 75달러는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대략 71달러, 70달러 이 부분이죠. 원유 가격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단기적으로는 원유는 횡보합니다. 하지만 12월 말까지 원유 가격은 WTI 75달러는 무조건 찍습니다. 자, 그래요.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연결해 봤을 때 하늘의 이치 천문학과 그리고 레드 수입 현상이 나타날 때 레드 수입이 아닐 때도 이 모든 것을 조합해 봤을 때 연봉으로 보면 달러는 계속 상승하고 한국의 원화 가치는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보면 이번 주는 보면 저는 한국의 원화 가치 안정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채권 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화. 그건 벌써 말씀을 드렸죠. 지금 유튜브 검색해 보면 채권 금리 폭등한다. 이 뉴스가 정말 많습니다. 그 사람 말이 맞는지 미리 일주일 전에 환경보다 더 빨리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알려드린 제 뷰가 맞는지 여러분들은 또 한번 누가 실력자인지 보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